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해줘야 하죠? 제목 입력해 줄게요. 5번 차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에 제목 입력해 주고 이제 문제 순서대로 보죠. 차트를 만들 건데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차트 전체에 도둠 16 글꼴을 줄 거고요. 외곽선, 차트 테두리에 검정색 외곽선을 줄 거예요. 우선 차트 만들기 해보죠. 여기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우리가 만들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그래프가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이걸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엑셀 창이 뜰 거예요. 엑셀 창이 이렇게 뜨면 표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이 하나, 두 개예요. 근데 우리는 4개나 있죠. 그래서 3번, 4번을 없애줄 거예요. 4번 위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5번까지 가지고 가면 이렇게 행 2개가 잡히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삭제. 그러면 항목이 2개 남았죠. 그리고 계열은 지금 3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죠. 늘려줄 거예요. 여기에 커서를 두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어요. 클릭한 채로 5번이 생기도록 가지고 가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넣어줄게요. 2014년 이렇게 하시고 쭉 입력해도 되는데 엑셀은 자동으로 입력해줘요. 여기다 커서를 놓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17년, 18년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되면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입력해주고 여기 입력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글씨가 안 나오는 건 좁아서 그래요. A와 B 사이 여기에 커서를 놓고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 가장 큰 글씨만큼 칸이 늘어나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숫자 입력해 줄게요. 이동할 때는 키보드에 탭키 눌러주면 돼요. 8탭, 5탭, 34탭, 19탭, 5탭 하면 여기로 가고 또 탭 11탭, 7탭, 55, 98, 33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네요. 커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면 얘는 입력이 안 돼요. 꼭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랑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 똑같으니까 엑셀 창 최소화 버튼 눌러서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에 있는 차트랑 내가 만든 차트가 조금 다르죠. 규모 3 이상 유감 횟수가 X축에 있는데 정답은 X축에 연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 X축에 이렇게 연도가 와요.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테이블이 없죠. 그건 어디에 있냐면 차트 레이아웃에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테이블 보이죠? 얘가 레이아웃 5예요. 얘를 눌러주면 밑에 표도 들어가고 제목도 들어가는 문제와 똑같은 차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못했던 거 할게요. 묶은 세로막대형은 이렇게 세로막대 그래프 들어갔고 도둠 16 하라고 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홈에서 글꼴을 도둠 엔터 크기는 16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외곽선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차트에 외곽선이 없죠? 근데 우리는 여기 테두리가 있어야 하니까 차트 테두리에 검정색 선 넣어줄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하면 여기 테두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2번까지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세부 조건 보고 순서대로 해볼게요. 차트 제목, 이 제목 부분을 꾸며줄 건데 궁서24 굵게 해줄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글꼴은 궁서, 엔터, 크기는 24, 엔터, 굵게는 여기 이미 되어 있죠. 안 해도 되고요. 채우기 흰색은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제목의 배경이 흰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테두리. 테두리는 무슨 색인지 안 써 있지만 여기 테두리에 검정색 선 보이시죠? 검정색 테두리 해줄게요. 도형 윤곽선이 테두리고 검정색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왼쪽. 제목의 왼쪽에 여기 그림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림자 넣어줄게요. 제목을 찍고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 여기 있어요. 왼쪽 그림자는 여기 있네요. 오프셋 왼쪽. 이렇게 하면 여기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문제에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제목 넣어줄게요. 제목 지워주고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차트 제목까지는 끝이 났어요. 이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차트 영역,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차트 영역을 찍고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차트 영역이 채워지고 이제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할게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하면 흰색 채워졌고 노란색, 흰색 잘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이 없어졌어요. 우리 선 없애보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잡혀요. 이때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눌러주면 돼요. 선을 잡고 딜리트 눌러서 문제처럼 선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데이터 서식 유감 횟수 계열을 유감 횟수는 이 밑에 있는 거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할 거예요. 유감 횟수는 빨간색 그래프 얘를 클릭하면 빨간 그래프가 다 잡히고 이때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죠. 꺾은 선형 중에 이런 점을 표식이라고 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꺾은 선형 그래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 후에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지금 보시면 기본 세로축만 있고 여기 보조축이 없죠. 근데 우리는 기본 세로축이랑 보조 세로축이 다 있어요. 이 보조 세로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꺾은 선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 기본축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축을 눌러주고 닫기 하면 보조축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축이 문제와 똑같은지 봐야 해요. 이 축의 모양이 똑같은지 보는데 지금 다르죠. 여기 문제에서는 0이 빼기로 표시되어 있는데 얘는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40이 맞고 10씩 증가했는데 우리는 5씩 증가하고 있죠. 이거 바꿔볼게요. 축을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 세로축이 잡혀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축 서식 창이 떠요. 우선은 이 숫자들부터 바꿔보죠.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고정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최소값은 0, 이건 0이에요. 0이 맞고 최대값은 40이 맞고 주 단위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는 10씩 증가하고 싶죠? 근데 5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5라서 그래요. 얘를 지우고 10 해준 다음에 다른 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들은 맞았고 여기 보시면 0을 빼기 형식으로 나타내줘야죠. 그거는 여기 표시 형식에서 할 수 있어요.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꾸면 이렇게 0이 빼기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이 없어야 되겠죠? 기호에 원이 들어가서 그래요. 얘를 누르고 없음으로 해주면 이렇게 없어져요. 닫기 누르고 보면 기본 세로축은 똑같아졌네요. 이제 보조 세로축을 확인해 보죠. 최소값 00, 최대값 120, 120 맞고 20씩 증가했고 나도 20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하나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네요. 어디가 다르죠? 이 0을 빼기 형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보조축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 표시 형식에서 어떤 게 0을 빼기로 나타낸다고 했죠? 회계 형식.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0이 빼기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원이 필요 없죠? 그건 어디서 하죠? 기호에 원이 들어가서 그렇죠? 얘를 없음으로 해주면 이렇게 없어져요. 닫기 누르고 정답이랑 같은지 보면 같죠? 그러면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도 잘 한 거예요. 이제 값 표시해보죠. 2018년의 유감 횟수 계열만 2018년은 여기 있고 두 데이터 중에 유감 횟수는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 이 값이 33이라는 거네요. 값 표시 33 해볼게요. 빨간색 그래프를 클릭하면 꺾은 선이 다 잡히고 우리는 여기에만 넣고 싶죠? 얘를 한 번만 클릭하면 얘만 잡힌 거예요. 이제 여기에 값을 넣을 거예요.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레이블 이 중에서 여기 보면 값이 이 표식의 위에 있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 이걸 누르면 이렇게 위에 값이 들어가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표식의 위에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값 표시까지 했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 표시 이 표가 데이터 테이블인데 우리는 아까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5 여기 표 들어가 있죠? 이걸 선택해서 이미 만들었어요. 이건 따로 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제 1번 도형 편집해 볼게요. 1번 도형, 이 도형을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삽입의 도형에서 말풍선 여기 있네요. 구름 모양 설명선 이걸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보면 채우기 파랑 도형을 채울 거예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투명도 50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개체 서식 있어요. 도형 서식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체 서식 혹은 도형 서식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투명도 여기 있네요. 얘를 50으로 50 바꿔주면 투명도 설정된 거 보이시죠? 닫기 눌러주고 외곽선 없음. 우린 테두리에 검정색 선이 있는데 여긴 선이 없죠? 선 없애줄게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도둠 18 해줄게요. 홈에서 도둠 엔터 크기는 18 엔터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문제 보고 내용 넣어줄게요. 여기서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색이 검정이니까 우리도 글씨색 바꿔보죠. 블럭을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요. 이 테두리 찍어서 도형을 선택하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후에 글꼴은 여기 있어요. 눌러서 검정색 이렇게 해주고 또 뭘 해줘야 될까요? 가운데 정렬, 우린 왼쪽 정렬돼 있죠? 가운데 정렬은 여기 있어요. 이걸 눌러서 가운데 정렬 해주고 또 이게 오른쪽으로 갔는데 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 도형을 찍으면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면 얘가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도형까지 끝이 났네요. 문제를 한번 보면 상단 다 했고 세부 조건 도형까지 다 했고 결과물이 문제와 같은지 한번 보죠. 문제와 정답을 한번 보면 제목도 잘했고 축도 잘했고 도형도 잘했고 그래프랑 표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제목, 여긴 축제목이 없는데 우린 축제목이 있죠? 이거 없애줄게요. 축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주면 없앨 수 있어요. 딜리트 눌러서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 됐어요. 차트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